격려와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제 이 부반 우리 후보들을 차례차례 한동훈 후보를 만나고요. 윤상현 후보. 이 전당대회가 단결과 통합의 새 역사를 여는 자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당정이 원팀이 되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할 때 국민들께서도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일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민심과 당심이 저를 압도적으로 지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목표가 완전히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겁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체제가 오늘 출범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이 소화되고 있고요. 저녁에도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첫날인데 당대표 체제 견제구성 발언들이 꽤 나왔거든요. 그 대상은 한동훈 당대표가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강조했던 최병 특검법, 국민의힘 자체 법안 이 대해서 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한동훈 대표 질문을 좀 받고 간단하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먼저 그 내용 들어보시죠. 되돌아림을 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제 의견을 밝혔고 우리는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처럼 한 명이 좌우지할 수 있는 정당은 아니에요. 제가 설득력 있는 논거를 밝혔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이점이 있고 국민들께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밝혔기 때문에 그걸 제가 절차를 통해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설득이 필요하다. 논의를 민주적으로 할 거다. 그렇지만 본인이 내놨던 이른바 제3자 추천 특검법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여전히 있다. 이걸 내비쳤어요. 어제 당대표로 뽑힌 뒤에도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요. 같이 지도부에 입성한 최고위원들 2명의 입에서 이와 관련된 견제구성 발언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선거 전략상 또는 국민들의 기대 심리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이제 당대표가 되셨잖아요. 이 운영에 관해서는 원내대표가 최고의 권한을 갖고 원내대표가 결정하도록 했었고 자꾸 당대표의 권한으로 잘못 알고 결정 과정에 그 문제제기가 되면 이것이 혼란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일 수는 있죠. 그것은 이제 원내대표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검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 이런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원내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게 당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이고요. 아마 원내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서울갑 당협위원장 나오셨는데요. 지금 얘기 들으셨죠? 김재원 최고위원, 김민전 최고위원. 두 분은요. 분류를 굳이 하자면 친윤 또는 최소한 친한은 아니라고 꼽히는 최고위원이거든요. 이번에. 근데 이분들 입에서 아니 지금 그 최병 특검법 이거 원내대표가 결정한 사안이지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한동훈 대표는 이래라 저래라 얘기해 놓은 상태예요. 이거 원내대표를 굳이 강조하는 거 보니까 첫날부터 견제고 들어온 겁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어제 결과가 좀 충격적인 결과로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충격적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두 분께 충격적이라고 뜻입니까? 한동훈 대표의 당선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좀 충격적인 결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정말 결선 투표를 간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사실 아직은 조금 정돈되지 않은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김민전 최고나 김재원 최고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지점들은 그거거든요. 이제 우리 당의 운영 체제가 마치 그 프랑스식 이원 집정부제와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총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분리되어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동안 우리 당의 운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원 집정부적인 그런 체제가 아니라 대통령제에 가까운 체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 같은 예. 관계였던 게 이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관계였거든요. 근데 저분들은 굳이 왜 원내대표 상황이야? 원내대표가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당대표가 이러쿵저러쿵 할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냥 뭐 굳이 그냥 이제 조금 초반에 이제 약간의 기싸움 같은 그러한 느낌인 것 같고 그동안 우리 당이 운영되어 왔던 그런 것들의 관례에 따라서 결국에는 순리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라고 이미 한동훈 대표가 얘기해 놓은 상태잖아요.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 최고위원, 신임 최고위원들뿐만이 아닙니다. 당내에서 다른 분도 목소리를 냈는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김승수 의원은 그동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경선 과정이나 그 전에 약간 좀 쓴소리를 해왔던 의원으로 꼽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합니다. 최혜병 특검, 한동훈 한마디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당내 의원들 아직 절대적으로 반대 의견 많거든요, 지금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당대표가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네. 이거 한동훈 당대표 체제 앞으로 험난한 길 갈 거다. 이거 예고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1차에서 투표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은 한동훈의 리더십이 강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전당대회가 끝난 지 하루도 되지 않아가지고 하루. 벌써 당내 반발이 이렇게 거센 걸 보고 저는 친윤 세력이 총선에서는 국민들한테 회초리를 맞았고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원들한테 회초리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아직도 민심과 당원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모르고 지금 역행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국민 눈높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상식인 거예요. 국민들은 상식선에서 이 최혜병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당원들 중에 저렇게 특검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아직도 국민의힘 내부에 뭐 친윤 세력인지 아니면 다른 세력인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민심과 당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 맞는다.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도 다른 3명의 당대표 후보들이 한동훈 당시 후보를 압박하고 공격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근데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지금 당에서 그거에 대한 견제 또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오늘 첫날부터 나온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한 가지가 더해지고 있는 건가요? 어제 한동훈 대표, 당대표에 뽑힌 뒤에 언론 인터뷰,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어제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도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조사, 이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성 발언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요, 오늘 또 약간 견제하는 듯한 목소리 나왔네요. 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제3장소에서 조사하고 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여론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할 때 국민의 눈높이도 조금 더 고려했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늘 말씀하시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눈높이. 예. 다만 이제 앞으로 당대표가 되셨으니까 국민의 눈높이가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자꾸 답을 요구받을 텐데요. 그냥 국민의 눈높이 또는 민심 이런 추상적인 언어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좀 어려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이거 이른바 뭐 친윤과 한동훈 대표 또는 뭐 윤한 갈등, 또 다른 뇌관이 등장한 겁니까? 좀 이 건으로? 저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고요.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최고위원 당선이 3번째 아니겠습니까? 예. 국회 선수도 상당하시고 그 당 지도부 경험도 상당하시기 때문에 어떤 그 특정 계파에만 속해 계신 분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주관이 상당히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수석 최고위원도 역임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을 좀 존중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에 그 조사에 있어서 장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갖고 계실 겁니다. 기왕에 출석을 해서 검사와 대면하는 그런 조사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검찰청에서 출석을 해서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조사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것이고 그것을 그런데 어쨌든 여당의 수장이라고 하면은
좀 그 기분 나쁘지 않게 언급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술이죠. 그런 걸 우리가 레토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언급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미 조사는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저 조사가 장소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사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더더군다나 사건의 처분 결과가 장소로 인해서 달라질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이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은 또 자연스럽게 일단락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한동훈 대표 어제 저 발언이 주목되는 거는요. 앞서서 이 장소 문제, 그러니까 경호처 부속 청사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니 무슨 특혜냐, 뭐가 문제냐, 절타 따라 한 거다라는 입장을 낸 상황에서 유원석 검찰총장이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한동훈 대표가 당선 이후에 제3의 장소에서 한 거 이거 조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가? 약간 의무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꺼내놓으면서 이게 주목을 받았거든요. 뭔가 묘하게 입장과 의견이 다른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이런 가운데요. 박상수 위원장께 좀 짧게 좀 물어볼게요. 어제 한동훈 캠프 해단식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보쌈집, 그러니까 보쌈을 먹으면서 뭐 건배를 했는데 콜라를 들고 한동훈 대표가 건배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대충 알려지기는 뭐 국민 앞에 당당한 정당 뭐 이런 거 있었다는데 무슨 건배사를 한 겁니까? 한동훈 대표. 뭐 알려진 대로의 건배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공간이 좀 넓었고 예. 저희 뭔가 어제 모든 캠프에서 해단하는 뒤풀이 자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자리들에 다 있었을 것 같고 그중 하나였던 것이고, 저는 좀 이렇게 구석에 앉아 있었다 보니까 예. 그 뭐 잘 못 들렸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시끄러워서 건배 잘 못 들으셨어요? 잘 못 들었는데 언뜻 그 비슷한 이야기들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건배를 콜라를 들고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술을 마셨고, 이제 근데 한동훈 대표는 전혀 술을 못 먹다 보니까 그것도 못 제로 마시더라고요. 콜라라면서? 제로 콜라 맞습니다. 제로 콜라. 예, 그래서 건배사는 있었습니다. 건배사는. 예. 그래서 콜라를 들고 건배사가 있었는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국민 앞에 당당한 정당이 되자 뭐 이런 내용을 외쳤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참석하셨다길래 짧게 좀 물어볼게요. 이런 가운데요.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아직 시간 안 됐네요. 지금 6시 좀 넘어서 지금 아마 시작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어제 새로 뽑힌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 새 지도부 만찬이 있습니다. 만찬. 그 내용을 좀 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및 최고위원, 그러니까 신임 여당 지도부들과 그리고 좀 전임 지도부, 그러니까 비대위잖아요. 전임 지도부가 뭐 가는지 안 가는지 아직 확실치 않은데 그건 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요.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낙선자들. 그럼 누굽니까?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가 여기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오늘 만찬에? 그리고 대통령실 야외 정원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메뉴는 삼겹살이랍니다. 그리고 독대 여부 약간 좀 관심 받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주목받는 거는 뭐 신임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 만나는 거는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축하자이기도 하고. 근데 떨어지신 분들까지 같이 와서 만나자 이 만찬이거든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요.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축하난을 들고 한동훈 대표 만났거든요. 이 자리에서 뭐가 설명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낙선자들을 같이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큰 그림 속에서는 대통령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 그런 말씀을 늘 하시니까 생각보다 대통령께서는 전당대회 전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크게 지금 뭐 난타전이다 하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보고받거나 관심을 두시지는 않으셨어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대통령께서 뭔가 큰 그림, 약간 화합을 위한 거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좀 내놓은 것 같죠? 그런데요, 정치권의 한 농객이신 분은 다르게 좀 해석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낙선자들 위로 만찬과 예. 그리고 전임 지도부 위로 만찬 예. 그리고 신임 지도부 축하 만찬은 따로 해야 돼요. 그렇지. 근데 이걸 섞었단 말이야. 예. 왜 섞었겠어? 예. 한동훈은 원 오브 댐이야. 이런 인식과 이미지를 예. 주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화면을 좀 볼까요? 그럼 과거 전당대회 끝난 뒤는 어땠을까? 여기 보시면 지난해 3월 전당대회 김기현 체제잖아요. 신인 김기현 지도부만 불러서 만찬을 했어요. 낙선자는 안 갔어요, 저 때.
저때 낙선하신 분이 아마 뭐 천하람 지금 의원 등등등인데 황교안 전 대표 등등도 있었잖아요. 근데 낙선자 안 불렀어요. 근데 오늘은 낙선자들까지 포함이 된 만찬입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왜 지난 전당대회 때 모습과는 달리 오늘 낙선자까지 참석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낙선자가 밥이 넘어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대통령이 당원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낙선자까지 오게 했고 딱 성격을 뭐라 그랬냐면 대화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합이라는 얘기는 누굴 중심으로 화합을 할 것인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화합을 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대통령실의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원래대로라면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축하 메시지가 바로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바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또 취재를 했는데 한동훈 당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얘기들이 기사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켜보겠다라는 건 뭐냐면 대통령실 입장을 얼마만큼 존중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따져보겠다는 얘기인데 이미 지금 언론 기사로 나오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만약 한 대표가 특검법 강행한다면 더 이상 함께하기 힘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신윤 의원들의 이야기들이 익명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분당도 할 수 있어라는 얘기로 들리는 거고 또한 특검을 받으면 민주당의 탄핵 프레임에 걸려드는 것이다. 만약 특검을 추진하면 탄핵 세력이다. 예. 저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의견들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소위 대화합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소위 낙선자들을 불러야 될 하등 얘기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좀 대통령 설명도 그래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경쟁이 너무 과열이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싸웠으니까 좀 친하게 지내고 화합하세요라는 취지라고 설명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화합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할 몫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예를 들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건데요. 그건 당에서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풀어나가야 될 정책 과제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미 선점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예. 전 이런 측면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당대표가 해나가는 앞길 하나하나가 대통령실과의 조율이 안 된다면 항상 다른 사이드로 친윤 의원들의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제가 볼 때 이건 좀 갈등의 소지가 커질 수 있는 거겠죠. 오늘 이 만찬에서 주목받는 게 낙선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한다는 부분과 함께 앞서 오늘 만찬 설명한 화면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거기 좀 보면요. 화면 좀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아까 봤던 화면인데 낙선자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메뉴가 삼겹살이에요. 삼겹살. 근데 이 삼겹살이 과거에도 이미 한번 언급이 됐어요. 한동훈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 사이에 이게 이제 총선 무렵이었거든요. 그때 언급이 됐는데 그때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공동선대본부장 위원회의를 많이 했는데 안 오신 겁니다. 저는 기억나는 것이 원희룡 후보께서 저를 마지막에 불렀을 때 그때 저희가 선거운동했던 것이 기억나요. 그때 저한테 금리나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삼겹살 같이 먹자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삼겹살 같이 먹자고. 저는 근데 그건 좀 부적절하지 않냐 시간이 얼마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었고요. 제가 일단 끊겠습니다. 저때 원희룡 당시 후보가 삼겹살 먹자 그랬잖아요. 저한테. 그 얘기가 저기서 나왔네요. 저거. 얼마 며칠 안 됐는데 지금요. 강성필 부위원장. 예. 오늘 메뉴는 뭐 대통령실에서 정했다고 좀 알려지고 있는데 삼겹살입니다. 약간 앞서 그 영상에 나왔던 얘기하고 들어보니까 약간 묘하기도 한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삼겹살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회식할 때 가장 많이 먹는 그렇죠. 메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삼겹살이요. 묘한 게 먹다 보면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요. 쌈도 싸 먹어야 되고 고기도 구워야 되고 그래서 불편한 얘기 안 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 지도부를 오라고 해서 지도부하고 축하 만찬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낙선자들은 또 따로 불러가지고 또 있었던 회안도 들어주고 또 이렇게 다독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분들을 다 같이 모아놓으면은 무슨 말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다 같이 대통령께서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모아놓고 자 사이좋게 지내 악수해 포옹해 이런 거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오늘 비도 올 확률이 있는데 왜 삼겹살을 메뉴로 정하셨는지 아무래도 저는 여러 가지 깊은 얘기하는 것이 좀 불편한 것 같아서 그냥 북적북적 삼겹살 먹으면서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로 좀 이렇게 대충 때우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약간 좀 뭔가 그냥 넘어가려는다 약간 이런 취지의 설명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뭐냐면 이게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만찬 시간이. 그럼 오늘 밤부터 아마 그 모습이 나올 텐데 과연 어떤 분위기인지 확인해 보면 압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오늘 만찬과 관해서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과연 따로 그러니까 독대 자리를 마련할 것인지. 독대란 뜻은 거기서 뭔가 내밀한 얘기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을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자리가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네분 패널 앞에 OX팬만 있잖아요. 자, 그럼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독대 자리를 가질 거라고 예상하시면 O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두 분이 O고 두 분이 X 이거 정확하게 반반으로 갈렸어요. 그러면 좀 빠르게 일단 X를 들으신 김종욱 장관 X 독대 없을 것이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독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당원들의 압도적인 표심으로 당선된 당 대표는 저는 대통령이 별도로 따로 불러서 만찬을 하면서 소위 당정대가 어떤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국민들 또는 당원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줘야 되는 게 좀 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 섞어서 삼겹살 먹는 자리에서 갑자기 독대합시다 가서 얘기를 해서 한호분 얘기한다고 하는 게 저는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투사될까라고 하는 정무적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따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세 분 남으신데 제가 한 30초씩만 빠르게 들어볼게요. 그럼 똑같이 독재 자리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신 분이 송영훈 의원인데 어떤 이유입니까? 질문이 오늘이니까요. 예. 오늘은 그 독대 자리가 없을 걸로 보는 겁니다. 전임 지도부, 새 지도부, 그다음에 낙선자까지 다 같이 불렀으면 인원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습니까? 그 도중에 독대를 갖는다고 해도 일단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독대는 앞으로 정례화되는 게 필요합니다. 과거에 미국에서 레이건 행정부 때 레이건 대통령과 부시 부통령은 8년간 매주 독대를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이른바 Thursday lunch라고 해서 국정에 관해서 전반을 다 상의했어요. 그런 것처럼 정례화돼서 깊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오늘 자리에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앞으로 일상화 될 것이다. 정리화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담아서 X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X 선택하신 분 내려주시고 이제 O 선택하신 두 분 남으신데 우선 박상수 위원장은 독대 있을 것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개그 코드로 지금 든 것 같은데 너무 앞에서 너무 진지하셔서 제가 자주 보는 그 요즘 프로그램 중에 나는 솔로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다대일 데이트가 있는데 다대일 데이트가 끝나고 나면 꼭 1대1 독대를 해보는 그 자리가 마련이 돼요. 지금 오늘 사실 만찬 자리는 다대일 데이트 아닙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을 한 명이라고 지금 남으니 굉장히 많죠. 숫자가 많아요. 굉장히 많은 이제 다대일 데이트이기 때문에 다대일 데이트 이후에는 1대1을 해야 이제 좀 속마음도 들어보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당정 간의 관계가 앞으로 잘 가도록 이러한 자리들은 앞으로 좀 정례화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에 비해서 듣고 보면 굉장히 신박한 분석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강성필 부회장 역시 독대 있을 것 같다고 보셨네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너무 급박합니다. 해병대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벌써 오늘 아침만 해도 최고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보였잖아요. 방금 전에 드렸어요. 네. 그리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부터 해병대 특검 재표결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결단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그 대표로서는 다 밥 먹고 다 가신 다음에 혼자 남아서 차분하게 대통령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하는 게 저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봐요. 그게 보통이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그 영상이 준비된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내일 열어서 최혜병 특검법 지금 재표결하기 위해서 국회에 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일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비췄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처리를 하는 게 맞겠죠.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겁니다. 국회의장은 각 정당에서 어떤 논의를 하는 거하고는 좀 별개고 안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겁니다. 자, 저렇게 내일 예고되는데 내일 또 여러 가지 또 여야 또 충돌한 모습 비춰질 것 같네요. 그리고 과연 또 만약에 표결에 붙여진다면 찬성표 반대표 어떻게 될까 이것도 아마 궁금증을 낳았습니다.